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선거 때 제가 이렇게 대형 미디어월에 매일매일 나왔는데 오랜만에 지금 대형 미디어월 앞에 제가 나왔습니다.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실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인데 뭐 아직 선거 때는 아니지만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돌직구쇼의 자랑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여론조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꼭 이러니까 선거 때 같아요.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먼저 전체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리서치뷰가 의뢰하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전체 응답자 중에 13%가 바로 차기 대권주자로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뽑았습니다. 굉장히 어린 젊은 나이에 장관으로 데뷔한 스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렇게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12%. 수치는 비슷비슷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뭐 정치권에서 대권 주자, 당대표를 다 역임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정치 베테랑과 한동훈 장관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1%,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10%, 그리고 징계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9%, 그리고 미국 휴가가 있는 안철수 의원이 6%, 그리고 국토부 장관 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4%. 지금 보수권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왔다.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들입니까? 뭐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 자, 김용주에.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13%.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제 우선은 뭐 젊은 시대의 흐름에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 스타일리시하죠. 그다음에 스마트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또 야당이 도와준 게 있죠. 박범계 의원이나 지리상에서 철험의 의원이나.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이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이분들은 이미 다 가족을 비롯해서 지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검증돼서 거의 전모를 알고 있습니다. 베테랑들이고. 예, 홍준표 그 시장이 대학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다. 자수전에 있어서 뭐 한탕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걸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가족 리스크도 있고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여론조사가 맞을 겁니다. 또 하나는 아마 이게 1번 누구, 2번 누구가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야, 한동훈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해 이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여론을 조사당한 사람이 그냥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그렇군요. 여론입니다. 그렇지만 말하자면 대선 중반 이후에 한 2, 3년 뒤에 다시 물어봤을 때 과연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자,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도해 드릴 때마다 묘미이기도 한데, 여론조사의 묘미이기도 한데, 이 여론조사, 똑같은 여론조사인데 답변한 사람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답변층을 굉장히 한번 좁혀봤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바로 보수층의 응답만 추려봤습니다. 보수층 응답자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까는 전체 응답자예요. 이 안에는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고 뭐 진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특성을 코딩을 하는 거죠. 나는 보수입니다 라고 답했던 응답자들의 데이터만 코딩을 해서 뽑아봤을 때 여론조사 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묘미예요. 자, 아까 결과 여러분 기억하실 테고 한동훈 장관이 무려 보수층에서 23% 스코어,
굉장히 높은 스코어를 한 장관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주자는 몇 퍼센트일까? 이게 중요할 텐데. 자, 순위가 좀 바뀌었군요. 오세훈 시장이 보수층에서 17%. 그런데 한 장관과 오 시장의 지지율 격차 6%포인트 차이 납니다. 그리고 홍준표 14, 이준석 12, 안철수 8, 원희룡 6. 보수층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럼 김영주 의원님, 보수층으로 좁혀봤더니 아까와 결과가 사뭇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좀 다소 우스갯소리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도권의 많은 인구들이 야,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듣기 싫더라. 언제까지 호남, 영남 대결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예. 분명히 하나 있어요. 한 장관 사투리 안 쓰는군요. 오세훈 시장 사투리 안 써요. 아, 홍준표 전까지 사투리 안 쓰는군요. 그러니까 TK에서 볼 때 홍준표 시장 올드하다. 유승민 사투리 우리를 쓰잖아. 배신한 거 아니냐. 사투리 쓰잖아요. 네, TK 민심은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보수 중에 일정 정도 포션이 많은 건 아무래도 TK, PK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미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유승민, 홍준표는 아닐 수 있다. 미래 세대에게 차라리 오세훈, 이준석한테 더 포커싱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물론 사투리의 지지 성향은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않았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자, 말씀드립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흥미로운 해설이었는데 박정호 의원님, 네. 오늘 민감한 질문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곤란하게 해드려서 미안한 마음도 좀 아니요. 있는데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안 좋아요. 네. 지금 20%대죠. 네. 계속 하향세인데 1인자가 이렇게 지지율로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명실상부 2인자가 이렇게 잘 나가면 그걸 바라보는 1인자의 심정은 어떨지, 그리고 잘 나간다는 2인자도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떨까요? 지금 현재 나온 수치만으로 봐가지고는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에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보고 싶은데 전체 응답자와 그 다음에 그 보수 지지층 간의 순서와 지금 격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지금 이게 연동돼 있는 저는 선호도라고 보여져요. 대통령, 그러니까 전체 지지자 중에 한동훈 장관이 제일 먼저 꼽히고 그 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가는데요. 보수 지지층으로 가면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그 다음에 순위도 바뀝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수 지지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 교체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답게를 지금 바라고 있는 갈증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답게,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시켜준 것답게, 그리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답게 뭔가 좀 잘해봐라.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 입맛에 맞게 단칼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차기 주자군들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용산에서 걱정할 게 아니라 과연 그럼 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게 됐는지 저는 용산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